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메나의 서영광입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치 제 말을 들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26일 토요일 새벽에 전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서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죠. 네, 그래서 26일 자정입니다. 12시부터 한 토요일 새벽 5시까지 이스라엘은 1차, 2차, 3차 공습을 통해서 사실상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물 타격에 성공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100여 기의 전투기 그리고 드론, 무인기 등을 통해서 목표물 20여 곳을 타격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일들이 지금 하루 이틀 상간에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중동에서 가고 있어서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지금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뭐 이란의 TV들은 별로 피해가 없다. 공격을 받은 것은 맞는데 뭐 한 3곳 정도 일남, 호주스탄 뭐 이런 곳을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다지 피해가 없고 그 다음에 이란의 방공망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다 막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잘 안 나오고 있죠. 일단 방송들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에 있는 관리들이나 외교부들의 발언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이란 외교부에서는 우리의 주권, 그 다음에 우리 안보를 지킬 권한이 있다. 뭐 자위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약간은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비치기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혁명수비대나 이쪽 관련한 강경파들은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바로 최근에 나온 것은 알리 하메네이 이란 혁명 이란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능력 이번 공격을 과대해서도 안 되고 과대 포장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전화해서도 안 된다.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기본적으로 사악한 시온주의 정권이 이번에도 역시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을 하면서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헤란에서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가 사망했을 경우 바로 이제 즉각적으로 이란에 직접적인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그때와의 반응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정제된 표현이죠. 그리고 애매모호한 표현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뭐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건 역시 뭐 이란이 어떻게 공격을 할지, 공격을 한다면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제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이란의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이란의 어떤 방송을 그대로 믿으시진 않겠죠. 이란이나 뉴욕타임즈나 하여튼 외신에서 보도한 것을 조금 종합해 보면요. 일단 이란의 방공망이 많이 망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란의 방공망은 S-300이죠. 러시아제입니다. S-400은 아직 러시아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S-300이 한 4포대가 있었는데 이게 다 이번에 망가지지 않았냐. 라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기 시작했고요. 반면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란에는 방공망이 러시아제만 있는 게 아니다. S-300만 있는 게 아니고 이란이 직접 제작한 그런 방공망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바르 373이라는 방공망이 이란이 직접 만든 방공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르다드 3 이라는 그런 방공망도 있고요. 그 다음에 358 미사일이라는 그런 방공망도 있다고 합니다. SA-67이라고 또 알려져 있는 358 미사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외신을 보시면 이란의 방공망은 역시 가장 최신 방공망은 러시아제 S-300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으나 또 다른 보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바르 373, 그 다음에 호르다드 3, 그 다음 358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론을 내기가
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뭐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상 이란의 방공망이 거의 무력화됐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 이란이 재차 이스라엘을 보복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은 이번에 한 것보다 훨씬 쉬울 것이다. 왜냐하면 방공망을 거의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훨씬 용이하게 이란의 영공을 휘저으면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 정도의 이란 방공망이 여전히 작동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은 과연 이란이 보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인내심을 가지시고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한번 좀 분석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란의 안보 개념, 이란이 지금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립해온 개념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중동 지역의 프락치죠. 그래서 프락시 조직을 일단 만들어서 이란 본토 공격을 어렵게 하는 것이 거셈 솔레이마니 장군, 즉 그 이란 혁명 수비대 해외 파트를 전담하는 알고도스 부대 사령관이었죠. 이 사람이 이제 이 프락시 조직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인데요. 결국 이란 주변에 자신들을 지켜줄 대리 조직을 만들어서 그 어떤 국가도 이란의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란의 대표적인 대리 조직 헤즈볼라가 거의 망가졌고요. 하마스도 좀 망가졌고요.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도 최근 뭐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그 다음 미국과 뭐 나토, 유럽에서도 공격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프락시 조직이 상당히 큰 타격을 입어서 이란의 안보 개념에 큰 구멍이 생겼다. 그 다음 2번째 이란의 안보 개념은 역시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란은 공군력이 안 됩니다. 공군력이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란의 공군력이 1979년 이후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산 전투기를 새로 구입하지 못했고요. 혁명 전에 팔레비 샤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그 전투기를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죠. 팬텀, 뭐 F, 뭐 이런 것들, 옛날 비행기요. 그런 걸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전투기가 4세대, 5세대 전투기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뭐 유일하게 이제 전투기를 제공해 준 국가는 러시아가 최근에 뭐 수호이들을 제공해 줘서 그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F-35를 대적할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전투기가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탄도미사일 개발이었죠. 그래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이스라엘이 다 요격을 시키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역시 탄도미사일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번째 이란의 안보 개념은 탄도미사일인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가서 어디를 때렸습니까? 일단 방공망을 무너뜨렸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이 결국 탄도미사일 생산 공장이죠. 20여 중에 아마도 많은 곳이 탄도미사일 생산 공장을 노려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드론 생산 시설도 지금 타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이란이 앞으로 계속 생산해야 될,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탄도미사일을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에 아주 큰 차질이 불가피하고요. 러시아에게 주기로 한 탄도미사일도 아마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탄도미사일 한 발도 없다 이건 아니고요. 비축해 놓은 탄도미사일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이것들을 이제 다 써버리게 되면 탄도미사일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의 지금 중요한 안보 개념 첫 번째 프락시 조직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됐고 마지막 3번째 이란의 안보 개념은 역시 핵 프로그램입니다. 더 이상 이란이 재래식 무기로는 자국의 그 다음에 이란 국민들의 안보를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란은 핵 무기 개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핵 카드를 항상 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핵 무기 개발의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특히 이스라엘이죠. 뭐 이란이 핵 무기 개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이제 핵 시설을 그렇게 분산 배치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핵 활동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뭐 핵무기 개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안보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죠. 미사일하고 대리 조직이 상당히 무너진 상황에서 결국 이란에게 지금 남은 대안은 만약에 이란이 여기서 더 힘들어져서 재차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이스라엘이 또 재차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란에게 남은 옵션은 역시 핵무기 개발로 가는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란에게 지금 남은 옵션은 선택지, 즉 접근법, 전략적 선택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 대통령이 마소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계속했던 얘기죠. 이란 first 정책입니다. 결국 이란이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던 대리 조직에 대한 지원을 조금씩 끊고 아니면 줄이고 아주 대폭 줄이고 지금 경제 제재를 해서 이란 국가를 정상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페제스키안이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많이 원했으나 결국 이란이 10월 1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200여 발, 18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공격하면서 결국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사실상 개혁 개방을 마쳤던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어떤 그런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이 페제스키안이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정책을 추진할 텐데요. 과연 이란이 이 일본 선택지, 즉 다시 한번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란이 갈 수 있는 길은 현상 유지입니다. 현상 유지라는 것은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유지하는 것이죠. 절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접지 않고요. 예를 들면 헤즈볼라와 하마스,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마스는 뭐 이미 많은 패를 입었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라크나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자신들이 지금 지원하고 조성해왔던 친이란 민병대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식, 이게 이제 현상 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강경 보수 쪽에서는 더 이상 현 상황에서 대리 조직도 거의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도 지금 생산시설이 이렇게 많이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에서 남은 선택지는 역시 뭐라고요? 여기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강경파들이. 이런 세 가지 옵션 중에 과연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역시 이란의 선택의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마소드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아니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여론의 목소리는 또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론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나마 이란의 최고 안보위원회 또 거기서 또 이란의 가장 중요한 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또 수렴해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란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전에 이란이 뭐라 말해 놓은 게 있잖아요. 뱉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일단 대통령도 그렇고 아바스 아락치 외교장관도 그랬죠. 이스라엘이 아무리 미미하게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응을 하겠다. 자, 요게 이제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지금 홀가분하게 선택지를 정할 수 있을 텐데 본인이 한 말에 걸린 거예요. 결국 미미한 공격이 아니라 아주 지금 광범위하게 사실 이란은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방공망이 좋다고 자랑을 해왔고 자국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끄떡없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도 많이 막았다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많은 곳이 타격을 받았고 탄도미사일과 방공 요격 미사일 시스템 자체 즉 S-300도 지금 공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외교장관과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러 정치인들이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그런 언질, 그런 위협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뒤로 하고 이번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란의 딜레마고요. 두 번째는 이거 말고도 더 큰 딜레마가 있죠. 내부 결속도 중요하지만
이란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강경파 이란 국민들은 당연히 우리 이란이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철떡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내부 결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사실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심하게 타격을 받았는데 과연 이란이 이거를 보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영내에서 이란을 바라보는 많은 눈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아무런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이란 역시 종이 호랑이였네. 말만 그렇게 맨날 뻥카치고 결국 이스라엘이 한번 세게 나가니까 쫄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요런 이제 지금까지 이란이 쌓아왔던 그 강경 이미지, 대이스라엘 무장 투쟁에 있어서 거의 뭐 전면에 나서 왔던 이란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란 국가 이미지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대리 조직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도 이것 역시 지금 딜레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이제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게 가장 큰 또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인,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에 재차 이란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번 공격과는 다른 차원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번 공격에서 대부분의 이제 군사시설이었고요. 사실 큰 핵시설 전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그만한 핵시설을 지금 공격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전혀 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번에 처음 계획은 사실 두 개 다 핵시설도 그렇고요. 정유시설도 때리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미국의 간곡한 요청과 부탁도 있었겠지만 뭐 협박도 있었겠죠. 그 협박에 이제 밀려가지고 수위를 낮췄다. 그래서 군사시설만 공격했는데 재차 이란이 보복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재차 보복은 당연히 정유시설과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미 아마 이란 측에도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 측에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의 딜레마는 지금요, 진짜 골이 쪼개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국가의 위신과 이미지와 체면,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보복을 해야 되는데요. 섣불리 보복했다가 진짜 본인들이 가장 소중히 하는 이란 핵시설, 그 다음에 국가 재정의 거의 뭐 모두를 담당하고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시설, 이것을 때리맞으면 잘못하면요 반정부시 일어나서 정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가장 이 보수 강경 이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정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정권이나 정권이 뒤집히는 걸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떻게 결정이 될지 중동 지역 전체를 아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이 군사시설을 공격했지만 테헤란 근처 파르친 지역에 이스라엘이 사실은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했던 파르친 지역을 공격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르면 이란이 여기에서 이제 핵 폭발 장치라든지 뭐 핵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비밀리에 추진했던 장소가 여기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여기를 이번에 타격을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란은 이제 사실 시인을 할 수가 없죠. 여기 공격을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당연히 뭐 여기서 활동을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파르친 지역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탄도미사일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플래네터리 믹서라는 그런 시설도 이번에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치가 없으면 탄도미사일 제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래네터리 믹서, 이게 공격을 받아가지고요. 아마도 지금 탄도미사일 제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다시 기계를 들여와서 탄도미사일을 제조하려면 엄청난 돈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적지 않이 걸릴 것이다. 이스라엘 측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란의 대응,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과연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인지 재차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것이다 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재밌는 것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측의 정보당국은 이란이 이번에는 참고 넘어갈 것이다.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오는 일단 이란의 방송들이 피해가 많이 없다. 피해가 없다고 한 것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의도죠. 큰 피해가 있으면 이제 뭐 넘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도 이미 나왔지만 이란 군인들이 3-4명이 사망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났습니다. 이란에서 직접 보도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미국 정보 당국의 이제 정보 평가고 정보 결론이고요. 다만 이거와 정반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사실 이란이 그냥 넘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보복 공격을 어느 수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복 공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이란 공습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보당국의 분석이 완전히 나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안 한다. 이스라엘 쪽은 할 거다. 뭐 이스라엘 쪽은 희망 상황인가요? 제발 좀 해줘야 이번에 가서 그냥 핵시설도 좀 때리고 정유시설도 때리려고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정보 분석은 나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스라엘 측에서는 강경파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이 정말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놓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번에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때렸어야 됐다.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겁이 많은 나타냐후 총리가 이 중요한 상황에서 실수를 해서 대담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미국의 압박에 군사시설 위주로 공격한 것은 큰 실수다라고 그런 지금 비판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이고요. 세계 속의 중동을 보는 창 헬로우 메나 성일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